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희봉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 정부에 대한 팩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와 접촉하면 자가 격리 대상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이 자가격리의 기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일단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데, 확진자와 접촉한 그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은 사실 자가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은 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이제 각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매일마다 전화로 상태, 또 발열 상태나 외출 여부 등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중에 이렇게 외출이 금지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자가격리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이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스스로가 이 통제에 좀 응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함이 좀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통해서 벌금 300만 원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원치 않는 사생활까지 공개가 되면서 확진자 신상 털기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확진자 동선 공개는 필요한 부분이죠. 지역민들이 확진자가 지역에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뭐 방문 장소를 피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제 역학조사관의 그 확진자의 동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뭐 SNS나 시 홈페이지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문자로도 그렇고 많이들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계시던 우리 뭐 기남 권역만 해도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아마 받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동선이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아파트 이름이라든지 상점 이름 이런 것들 모두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지, 그 확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접한 분들이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거에 더해 가지고 확진자 신상 털기에 나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지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확진자 신상 털이까지 돼버리면은 내가 증상이 있어서 보건소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확진자의 쾌유를 빌어줘야 되는 거지, 확진자 신상 털기는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약간 감기 증상만 나타나도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코로나19 증상은 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의심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인후통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조금 심한 경우에는 근육통, 또 뭐 코막힘, 뭐 이런 증상도, 설사까지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기보다는 일반 감기처럼 경미하게 시작이 돼서 점차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8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만성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뭐 폐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의 80%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남에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했다거나 또 해외를 방문했다거나 어떤 접촉자를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런 분들은 내 건강 상태가 지금 양호하다 하더라도 꼭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 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증상에 따라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비용을 지불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등 이 코로나19 발생 국가 지역을 방문한 경우, 그리고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확진 환자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또 해당이 되고요. 또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 요청으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16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확진으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겠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 함께 단합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희분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